자, 산염기 적정 에 대한 각 상황에서의 전이들을 계산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주석을 여기 집어넣을 때 1만큼 넣었을 때, 그리고 25 넣었을 때, 50, 51, 100 넣었을 때 이제 계산을 해본 거라고요. 그래서 그 계산된 전이들을 여기에 이렇게 이제 도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X축은 뭐냐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다가 집어넣어준 주석, 그 녀석의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실험에서는 넣어준 주석의 부피가 50일 때가 이게 당량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량점을 중심으로 아주 독특하게 전이가 계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절반, 요때를 이제 뭐라고? 반당량점. 그리고 100은 뭐였어요? 바로 그 당량점의 2배. 이 당량점 그 2배를 뜻하는 전문 용어는 딱히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량점에서의 전이 계산된 값이 얼마냐면 0.0957일 거예요. 아까 여러분 필기 보시면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응? 응? 뭐로? 어, 그래. 우리 혜성이가 좀비처럼 나갈까? 그래. 그래. 자, 그래서 그 당량점에서의 그 전이가 0.0957이었는데 그 0.0957을 계산하게 해준 그 원래 계산식을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였냐면 애널라이트였던 철의 환원 전이에서 그 다음에 타이트런트였던 주석의 환원 전이를 더하는데 이런 식으로 2대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1대2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달리해서 이 캐소드 전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켈로민 일렉트로드라고의 차이를 지금 계산한 값이 0.0957이었죠. 아까 이제 숫자 살펴보시면 이건데 그 의미는 요거였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반당량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전이가 바로 철3가의 환원전이만으로 표현이 됐었고 당량점 2배가 될 때는 바로 주석 4가의 환원전이만으로 그 전이가 측정이 됐었다고요. 혹은 계산이 됐었다고.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는 이건데 그 의미는 각각 요래 요런 거지.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계산을 해봤던 게 바로 요 1일 때 1ml일 때. 그래서 주석을 1ml만큼 넣었을 때 뭐 전이도 계산을 해봤고 그 다음에 50을 넘어선 딱 51일 때의 전이도 계산을 해봤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뭐 매뉴얼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특별히 당량점에서의 전이, 그 다음에 반당량점에서의 전이, 당량점 2배에서의 전이는 놀랍게도 모두 다 무엇과 무관하다? 이 물질들의 농도와 무관하게 전이가 이렇게 결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또 놀라운 사실은 지금 철3가가 문제에서 뭐였었냐면은 어쨌건 맨 처음 존재하던 녀석들이었으니까 애널라이트라고 할 때 넣어준 게 이제 주석 2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 주석 2가가 이게 바로 타이트런트라고. 그러면 놀랍게도 모두 다 세츄레이티드 켈로멜 일렉트로드만큼 빼서 표현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동일한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살짝 무시를 한다면 바로 이 당량점에서의 전이는 어떻게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애널라이트의 표준 전이에서 타이트런트의 표준 전이를 내분하는 어떤 값으로 그냥 당량점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어떻게 보시다시피 내분이 되느냐? 적어도 지금의 이 경우에서는 2대1.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보여주는 게 앞에 붙어 있는 3분의 1, 3분의 2라는 이 표현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왜 여기는 2고 왜 여기는 1이냐 라고 한다면 뭐 계산 결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여기 뭐 말을 붙이긴 좀 그렇지만 만약에 빨리 계산하고 싶다면 여기서 어떤 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뭐냐? 잘 봐요. 철과 관련된 환원 전이식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전자가 몇 개 관여해요? 한 개 관여하잖아요. 근데 주석과 관련된 환원 전이식에서는 전자가 몇 개 관여해요? 두 개가 관여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요렇게 당량점 전이는 전자가 더 많이 관여하는 물질의 표준 전이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비슷하게 내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왜 하필 2대 1이냐면 이 2가 바로 주석이 철에 비해서 관여하는 전자수가 2배가 되는 만큼 2대 1, 2대 1로 내분이 되어 당량점의 전이가 나타난다 라고 외워도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혹여나 만약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에널라이트하고 타이트런트에서 관여하는 전자 개수가 동일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동일할 때. 지금은 철삼가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삼가가 아니라 누가 관여할 수도 있을 거냐면 예를 들면 뭐 납 같은 거. 납 같은 경우는 사가하고 이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납 같은 거는 사가가 이가가 되니까 주석처럼 전자가 두 개씩 관여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도 두 개, 여기서도 두 개면 이게 몇 대 몇으로 나뉘어지겠어요? 1대 1로 나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관여하는 전자 개수가 많은 쪽, 그게 지금 철이 아니라 주석 쪽이잖아요. 그럼 그 관여하는 전자가 더 많은 주석 쪽의 환원 전이에 여기에 있는 당량점의 전이가 더 가깝게 내분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생각을 하면 빨리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과거 기출문제 중에는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에놀라이트하고 타이트런트에 관여하는 전자가 1대1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1대1인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슘을 예로 들어가지고 하여튼 1대1로 반응하는 녀석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량점에서의 전이는 그냥 바로 뭐라는 얘기겠어요? 나와 있는 숫자의 평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평균에다가 세츄레이트 캘로멜 일렉트로드를 빼준 값으로 그냥 바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전부 다 암기하고 있는 만큼 계산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상황을 모르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크닉대로 쭉 계산을 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논리 구조를 빨리 외우고 있으면, 이거 외우고 있으면 계산 과정이 빨라질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전기화학 전반에 대한 공부는 잘 안 하고요. 이렇게 산화원원 적정만 똑 떼가지고 문제로 만들어서 그 뭐냐면 시험 봤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렇게 산화원원 적정이 나타난다 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